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의 대북 송금을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보고했다라고 검찰이 진술할 무렵 설주환 변호사가 교체되는 과정에 김현지 실장이 개입됐다는 의혹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. 들어보시죠. 설주환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을 했습니다.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에 대해서 그 민주당의 그 김현지 님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았다. 그렇게 얘기를 해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고. 정말 떳떳하다면 왜 못 나옵니까? 왜 증인 신청하는데 아니 그럼 설주환 변호사라도 증인으로 부릅시다. 김현지가 절대 존엄이라서 부를 수 없다면 설주환 변호사라도 불러요. 증인 신청부터 받으십시오. 이거 왜 증인 신청 안 올려요? 증인 받으세요. 피하는 사람이 범인입니다. 이거 왜 안 받으세요? 뭔 상관이 있어서 받습니까? 자, 그만하시죠. 그만하셔도 됩니다. 왜냐하면 이 자리에 카메라가 한 대도 없습니다.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. 김현지 실장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설주환 변호사의 구체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. 이재명 당시 대표의 보좌관이던 김현지 실장이 텔레그램 전화로 한 4-5번 전화를 걸어왔답니다. 그러니까 일반 전화가 아니라 기록이 남지 않는 SNS로 전화를 건 거죠.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? 이화영 씨가 설주환이 검찰에 협조하라고 자신을 회유한다는데 사실이냐? 이렇게 물었답니다. 그러니까 설 변호사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라고 답을 했고,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사임하는 게 맞을 것 같다 라고 말했고, 설 변호사가 오해받기 싫다면서 이후에 사임을 하게 되는 게 과정이었다라고 설 변호사가 지금 구체적으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. 조 위원장님, 여기서 궁금한 것은 김현지 당시 보좌관은 누구의 보좌관입니까? 이재명 의원의 보좌관이잖아요. 그런데 왜 이화영 씨의 변호인한테 사임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해요? 우선은 그 사건 자체가 이재명 당시 지사 네. 연관이 있는 사건이고요. 저기서 말했듯이 이 전체 내용은 설주환 변호사의 주장입니다. 주장인데 네. 실제로 뭐 어떻게 통화를 했는지는 모르고 본인의 주장인데, 김현지 당시 보좌관 입장에서는 아니 자기가 알기로는 그게 사실이 아닌데 변호사가 이화영 부지사한테 아니 검찰에 협조해서 좀 감형받고 석방될 수도 있도록 그렇게 해요하고 있다는데 그게 사실이냐, 그런 소문들이 돌았지 않습니까? 그리고 어제 제가 국감을 보니까 그 국감장에 나온 이화영 전 부지사도 네. 그 변호사가 자기한테 그런 해유를 했다. 예. 검찰에 협조해라. 그러면은 감형되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더 나을 것 같아. 그래서 자기하고 논쟁했다는 거 아닙니까? 예. 그 목소리 저희가 들려드렸습니다. 그러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그 김현지 보좌관 입장에서는 그 여러 가지 재판을 지금 그 당시 그 대표 이재명 의원하고 관계된 그 재판 관련해서 체크를 하고 있었을 테고, 뭐 그거는 뭐 연락해서 혹시나 연락했다면은 연락해서 체크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예, 설 변호사는요, 과거에도 김현지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사건을 모두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주장도 했었습니다. 지난달 저희 TV조선의 유튜브 채널이죠. 뉴스트라다무스에서 나와서 한 얘기입니다. 들어보시죠. 저는 이제 민주당에 있을 때는 몇 번 뵀었거든요. 예. 이재명 당시 대표의 어떤 소송 관계라든지 이런 법적 분쟁을 거의 컨트롤 타워였어요. 이분이 내부적으로는 다 이게 다 컨트롤하고 있었었고, 그러니까 상황도 네네. 파악을 하고. 네네. 저도 이분한테 전화 드렸었죠. 김용 대변인, 컨트롤하고 있었다. 그 변호사 많잖아요. 박균택 의원도 변호인이었고, 뭐 김동아 변호사도 있었고 많았는데 컨트롤하는 사람은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었다. 자, 그래서 어떤 내용을 또 얘기했는지 얘기를 하는데,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설주환 변호사한테 특이 사항을 보고해달라고 했대요. 당시에 두 사람의 위치가
설주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법률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었고 당대표의 보좌관이었다고 합니다만 두 사람이 상하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? 근데 당대표 보좌관이 당의 부위원장한테 특이사항을 보고해달라.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? 네, 이렇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 많은 변호인단 중에서 유일하게 컨트롤이 안 된 분이 설주환 변호사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한 번 정도는 그러면 검찰 조사 수사에 좀 협조를 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것까지는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. 근데 그게 가능한 경우라면 예를 들어 그 당시에 이재명 의원님이었죠. 그때 이제 보좌관이라면은 그때 예를 들어 뭐 단식하다가 췌장 단식 때문에 병원에서 혼수 상태거나 뭔가 한국말이 안 나오는 정도에는 보좌관한테 내 재판 좀, 내 재판도 아니죠. 그죠? 이화영 재판 좀 알아봐 달라. 네. 그 정도까지도 겨우겨우 많이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건데 4-5번 정도 그것도 우리가 일반 전화 쓰지 텔레그램 전화를 저는 써본 적이 없어서요. 예. 저는 사실은 이 부분도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보안을 하고 굉장히 중요한 분 같아요. 맞습니다. 그래서 더더욱 그 컨트롤 타워가 정말 맞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있고요. 또 하나 저는 좀 중요한 포인트가 이재명 대통령은 그 당시에 이 대북 송금에 대해서 전혀 보고를 받고 뭐 모른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저렇게 4-5번으로 직접 변호인단까지 사임을 하는 것에 관여를 보좌관을 통해서 시켰다는 것은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재판이 재개되어야 되는 이유라고도 저는 보여집니다. 왜냐하면 핵심 증거가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. 그리고 또 한 번 양보를 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전히 나는 모른다라고 하면은 예. 그런 경우에는 김현지 실장이 더더욱 첫 번째로는 국감장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인도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재판받아야 되는 거죠.